어우 귀여워. 아우. 해맑게 재롱을 부리고 있는 아이 7살 아라입니다. 야, 우리 아라 노래 정말 잘하네. 아, 가수여도 되겠어. 아라가 제일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라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수박. 수박 먹어봐. 이것 봐라. 수박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아라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부모님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죠. 어느 날 행복했던 두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오는데요. 아라 안녕. 아빠야 잘 지냈어? 바로 아라의 아빠입니다. 아, 아버지가 왔구나. 잘 지냈어? 아빠야. 하지만 아라에게 아빠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죠. 아,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서 부끄러운 모양이다. 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아라는 아빠를 따라 할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어우. 아라야. 아라가 이러면 아빠 슬퍼. 갑자기 할아버지와 이별해야 한다니 아라야 이제 아빠랑 같이 사는 거야. 어린 아라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 이렇게 울어서 어떡하냐? 할아버지와 헤어져야 하는 아라는 그저 이 상황이 서러울 뿐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셨나 보네, 그래도. 아라 좀 잘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와 제대로 인사도 못한 채 아빠의 집으로 오게 된 아라. 여기가 이제 아라가 앞으로 살 집이야. 어때? 얘들아, 아저씨 저리가 아이고. 여기 아라 방도 있는데. 좋지? 할아버지 데려와. 너 할아버지 집에서 살 거야. 칭얼대는 맞아. 아라에게 아빠는 결국 큰 소리를 치게 되죠. 뚝 안 그쳐? 너 계속 그렇게 울면 아라를 혼내는 무서운 아빠의 얼굴. 이것이 아라가 기억하는 아빠의 첫인상입니다. 속상하셔서 저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엄마도 없으니까 약간 좀 이제 단도리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낯선 집에서 아라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아라가 늘 마주해야 했던 건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안이었습니다.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집에 많이 안 계신가 봐요. 아빠와의 생활은 아라를 더욱더 외롭게 만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만 커져갔죠. 해맑던 아라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고 아무래도 이제 애들 땐 또 이렇게 추억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아버지가 워낙 바쁘니까. 아빠 왔다. 그렇게 아빠와 아라는 서로 다가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아빠 왔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벌써 이렇게 컸네. 한번 멀어진 아빠와 딸의 거리를 좁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아빠 왔다. 사실은 엄청 살가워도 사실은 사춘기 되면은 또 이렇게 되는 판인데. 쉽지 않다. 아라가 대학에 붙어 집을 떠날 때도 두 사람의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이거 필요한데 써. 제가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게 투자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머머. 제가 꼭 잘 돼서 갚을게요. 어머머. 아빠가 자신을 키우며 들인 돈이 아라에게는 꼭 갚아야 할 빚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빠인데 몇 배로 갚겠대. 선생님 저 왔어요. 대학생이 된 아라는 아빠와 살던 집을 떠났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며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잘 컸네. 네, 밖에서는 또 밝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차례 받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 저런 전화가 항상 뭔가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 뭔데? 낯선 번호의 정체는 여보세요? 아라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기억하지? 아라가 늘 그리워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몇십 년 만에 연락하는 거네. 그러니까 한 십몇 년 만에. 할아버지?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잘 지냈고? 잘 지내고 있다. 우리 아라가 이제 20살인가? 얼마 전에 생일 잘 보내고. 할아버지는 대뜸 아라의 나이부터 확인합니다. 내 생일 기억하면 연락 좀 해주지. 할아버지는 요즘 어때? 사실은 아라야. 할아버지가 사실 조금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왜? 어디가 아프신가? 그래서 말인데 할아버지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한 번만 할아버지 좀 도와줘. 갑자기? 야. 할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그랬는데 아, 사업. 혹시 아란이 명의를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아이, 와 절대 안 왜, 되는데. 왜? 최악이야, 최악. 내 명의를 빌려달라고? 아니 할아버지가 잠깐 빌려 쓰고 곧바로 돌려줄게. 그깟 명의 잠깐만 빌려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소녀딸한테 피해 주거나 하겠어? 갑자기? 십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벌써 좀 조금 이상하네 조짐이. 이야기하지 말고. 당황스러운데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저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제 관계가 정상적이면 아마 이제 주말마다 찾아가거나 아니면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을 텐데 약간 의절 비슷하게 한 것 같네. 네. 그리고 아까 할아버지도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려우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죠, 맞아, 맞아요. 맞아. 어린 손녀딸한테 명의를 빌려달라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아니지 않느냐. 맞아요. 예를 들면 돈을 차라리 뭐 100만 원 빌려달라고 모르는데 네. 명의라는 얘기는 이게 그 피해액이 뭐 1,000에서 2,000, 3,000까지 가고 계속 엮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기서 일단은 잘랐어야 되는 건데 아라 씨가 이제 그러지 못한 게. 뭐 혜진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아빠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 이게 무조건 얘기하는 게 무조건 아빠한테 맞는 얘기해야죠. 거지.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인 게 이제 갓 20살이 된 친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던 할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약간 판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인데 나한테 피해를 줄까라는 생각에 그냥 좀 해주지 않았을까. 저 같아도 좀 그냥 해줬을 것 같아요. 이게 20살이면 작년까지 미성년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딱 해가 바뀌면서 모든 권한과 권리가 다 주어지면서 그렇죠. 주변에서 진짜 벼르고 있던 날파리들이 다 붙는 거지. 저 딱 20살 됐을 때 친한 언니가 핸드폰을 하나만 해달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걸로 해서 소액 그것도 결제하고 명의잖아. 소액 결제하고 그래가지고 그러잖아.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핸드폰을 해주는 게 왜 어차피 요금 그때는 이제 지로영 수준이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내겠지라고 해줬었는데 3달 뒤에 보증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지금 핸드폰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압류가 될 거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못 내가지고 그 언니한테 이거 좀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있었으면 그 돈을 그렇게 썼겠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돈이 있었으면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했겠니? 너무 당당해. 라고 하는데 오히려. 말문이 턱 막히고 뭔가 진짜로 도움 요청할 데가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저기 20대 초반에는 저기 주변에 언니 오빠들 좀 조심해야 돼요. 맞아. 저는 그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근데 이 뭐 컨테이너 선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미 컨테이너 이런 얘기 나오면 이미 나도 벌써 컨테이너 들어본 것 같아요. 배 들어온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이제 이게 잘만 들어오면 그래, 뭐 잘만 너한테 얼마 들어오면. 주고 그래. 그래서 전 나는 필요 없고 그렇게 급하냐 그래서 돈을 실제로 빌려줬거든요.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뭐 하는 건지 화를 냈죠.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알았어 갚을게 그러고서 진짜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돈 받아서 다행이네. 네,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거절하세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평소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없다 하면 되는데 돈을 많이 번다고 빌려줬죠? 생각하니까 그럼 못 받았죠. 결국엔 다 못 받는 근데 거예요. 저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때 이제 세게 경험을 하고 나서 세게? 얼마야? 아니 원래는 기백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커진 거구나. 그리고 나서 정확한 날짜에 딱 갚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걔는 수법이야. 전형적인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21살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빌려줬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못 받고 나니까 이제 다시는 안 빌려주게 그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친구도 잃고 돈도 잃었어요. 참. 민기 씨는 어때? 저는 이제 무조건 사실은 돈 거래를 안 해요. 안 해.
아내가 빌려달라고 해도 웬만하면 안 빌려주는. 예, 왜냐면은 지독한 인간이네. 지독한 인간이네. 야, 아내하고는 경제 공동체 아니야? 그래도 이게 예를 들면 그 정도로. 그런 예를 들어.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남의 명의까지 빌릴 정도면 사실은 그럼. 그 사태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상황이에요. 그러잖아. 저건 절대. 예. 예를 들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연락하거나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꾸준하게 봤다 그러면야 모르는데 한 10몇 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그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맞아. 근데 이제 구라 형님 같은 경우 만약에 동현이가 그 구라 형님 몰래 명의를 누군가에게 빌려줬다. 민기 씨한테 빌려줬어요. 동현이 아마 이제 그런 행동은 안 할 거고 예전에 이제 동현이 그 학습이 좀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동현이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만약.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대답을 한 거고 둘이 오늘 괜찮겠죠, 두 분?